첫날 밤, 처음 이 집을 본 날이 생각난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조금씩 붉은 숨을 토해내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산 기슭에 있는 이 집까지 걸어 들어왔다. 신발을 신은 채 마루에 올라 이가 맞지 않아 삐걱이는 방문을 여는 순간 잠자던 먼지들이 부르르 몸을 떨며 뒤척였고 온갖 벌레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졌다. 거미줄로 뒤덮인 천장은 흘러내릴 듯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이 술렁술렁 드나들었다. 마루턱에 앉아 물끄러미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그리던 돌담이나 쌀이문이 없음이 조금 아쉬웠다. 그럼에도 좋네 하고 쉽게 결정한 것은 워낙 내가 신중한 성격이 못 되어서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남들처럼 귀농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았고 이 집 저 집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그 문제로 남편과 씨름하지도 않았으니 이럴 땐 나의 그런 결점도 꽤 쓸만한 것이었다고 하면 억지일까? 지붕을 수리하거나 도배를 하기 위해 몇 번 더 발걸음을 했고 2달쯤 뒤에 이사를 했다. 걸레를 몇 번씩 빨아서 닦아도 모래가 서거기는 방바닥에 전기장판을 깔고 결혼할 때 해온 유일한 혼수인 색동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확인한다며 서로 꼬집고 난리를 쳤다. 첫날 밤을 보낸 아침, 꿈과 현실 사이로 스며들던 새소리, 부엌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 마신 시원한 물 한 사발, 마루창을 열었을 때 시야 가득 들어오던 산과 하늘과 들녘. 그 순간 마루벽을 쪼르르 타고 내려오다 나와 눈이 마주친 아기 다람쥐의 동그란 눈동자. 그 짧은 순간 나는 온전한 행복을 맛보았다. 이삿떡을 돌렸다. 아침 일찍 방앗간에 가서 떡을 했다. 2쪽씩 싼 다음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장바구니에 담아들고 집을 나서는데 거짓말처럼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장님 댁에 갈 때는 식용유 한 세트를 따로 준비했다. 사모님이 권하는 차를 마시고 대문 밖으로 나서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아직 11월 초인데 눈 구경을 하다니 꿈만 같았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몇 차례 이삿떡을 돌렸지만 떡을 돌리는 까닭은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두들 살러 와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시니 가벼워지는 떡 바구니와 함께 발길도 점점 가벼워졌다. 더러는 빈집도 있었다. 흰 눈을 맞으며 우리를 빤히 바라보던 온순한 개들과 무심한 듯 여물을 씹는 외양간의 소에게 인사를 대신하였다. 차오르는 기쁨.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 조용한 나날들이다. 창가에 앉아 고요한 마을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정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풍경 속에 있긴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문득 느린 걸음걸이로 그 풍경 속을 가로지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바로 나임을 깨닫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느낀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삶으로부터 떠나왔던 아니면 잃어버린 삶을 찾으러 온 것이든 자유롭게 한번 날아본 것은 틀림없음이니. 우리 아주머니. 우리 집 주인은 서울에 산다. 이 집에서 소와 꿩과 개까지 키우다가 실패하고 서울로 갔다고 한다.
그래서 커다란 우사도 있고 개 사육장이며 꿩을 키우던 흔적도 남아있다. 시골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집이며 사육장도 손수 지었다는데 해마다 적자만 내고 결국은 서울로 돈 벌러 갔다고 한다. 이웃에 사는 형수가 우사의 소를 먹이느라 매일 들락거리지만 관리를 못해 흉가로 변해가던 집을 우리가 얻었다. 이사와서 보니 소 2마리, 개 1마리, 닭 1마리가 우리랑 같은 식구로 살게 생겼다. 우사가 외따로 떨어져 있으니 소도둑을 지키라고 개를 키운단다. 읍내 사는 손녀가 학교 앞에서 500원 주고 샀다는 수평아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 왔다는데 오래 못 살 것 같아 사료도 안 주고 모른 척 팽개쳤는데도 제 스스로 자라 장딱이 되어 돌아다닌다. 어찌나 늠름하고 용감한지 개도 소도 모두 쩔쩔맨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개구리나 지렁이 등을 잡아먹고 홀로선 당당함이 온몸에 배어있다. 그러니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주는 사료만 먹는 녀석들과 달리 겁내는 게 없다. 그 수탉이 눈을 뒤룩거리며 다가오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쫓으려고 막대기를 휘둘러 본 적도 있는데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더 쟁걸음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신발이 벗겨지도록 도망친 적도 있다. 집 주인의 형수되는 분을 우리는 그냥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나이는 60 중반이다. 남편을 술병으로 잃고 혼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로는 돈 만지기 힘들어서 소 1~2마리를 꾸준히 키우고 있단다. 앞으로 집을 비울 때 소를 돌봐줄 사람이 생겼다며 우리가 온 것을 기뻐하셨다. 뭐 해먹고 살라고? 주말이라고 아주머니의 아들 진수씨가 왔다. 그는 맨손으로 도시에 나가 알뜰히 저축하여 용인의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는 알부자다. 학벌은 높지 않지만 꾸준히 공장에 다녀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 거의 매주 어머니를 찾아오는 효자다. 그는 치렁치렁 늘어진 우사의 휘장을 일부 걷어내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한 다음 그동안 모아둔 사료포대며 여기저기 흩어진 건불 등을 쓸어모아 젖은 거름더미 위에 놓고 태웠다. 자신이 있는 동안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는 것이다. 일 잘하는 진수 씨에게 우리랑 같이 촌에 살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야 그러고 싶죠. 제가 뭐 촌에 오면 농사만 하겠어요? 기술이 있는데. 기술도 팔아먹을 수 있죠. 농한기 때는 기술 팔고 농번기 때는 농사 짓고 안 놀죠. 도시에서처럼 돈 벌 자신 있어요. 아유, 그런데 누가 농촌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했다. 그리곤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제가 왜 자꾸 놀러 오겠어요? 어머니 뵈러 온다고는 해도 시골이 자꾸 땡긴다는 게 더 큰 이유지요. 하며 쓸쓸히 웃는다. 진수 씨와 내가 주고받는 얘기를 듣던 아주머니. 내려오기는 어딜 기 내려와. 색시나 데려와. 아이고 그냥 혼자 댕기는 꼬라지 베기 싫어 죽겠어. 진짜. 촌에 와서 뭐 해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나 잘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진수 씨는 허허 웃으며 여물 써는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고 아주머니는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듯 마늘 까는 손길이 거칠어졌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이 잔뜩 흐리고 거름더미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구수한 소똥 냄새와 집 냄새를 풍기며 흐린 대기 속에 흩어졌다. 쇠죽. 아주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쇠죽을 주게 되었다.
겨울에는 여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 퍼줘야 한다. 새벽에 승희 씨가 발을 툭 차며 일어나 가서 새죽 끓여야지 했다. 싫어. 사회에선 내가 다 했잖아. 당신이 해.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드르륵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저벅저벅 우사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깜박 잠이 들었다. 불 때는 게 장난이 아니네 하며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깼지만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 눕더니 으초 하면서 몸을 부르르 떤다. 사회에서는 이라는 말이 왜 튀어나온 걸까? 여긴 사회가 아니고 전쟁 같은 삶 너머의 다른 세계라고 생각되는 것이겠지. 긴장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 이 날들이 길지 않으리란 건 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누려야지. 이 새로운 나라가 주는 평화를, 자유를.